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39번째 시간이고요. 노사관계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사관계 좀 개념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자관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노사관계라는 용어가 좀 사용되기 전에 처음에 사용됐던 용어가 이제 노자관계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칼 마르크스 사상 때문에 이제 레이버 캐피탈 릴레이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는 노자관계라고 불렀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어떤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바라봤던 그런 관점이고요.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계약 관계로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노자 관계는 더 이상 용어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노사 관계고요. 노동을 공급하는 직원이죠. 그리고 노동을 공급받는 자, 보통 사용자, 뭐 사장님들 이런 분들과의 그 관계를 의미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종업원하고 사용자 간의 이제 개별적인 근로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 이런 것들, 이런 인사관리 활동들이 일반적인 그런 종업원과 사용자의 관계다, 개별적 근로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와 사용자 관계, 요거는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조 간부, 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경영진들에게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사실 이제 중요한 노사관계 한 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 제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관계의 특성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노사 간에가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관계이면서 또 성과를 배분할 때,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냈을 때 그때는 또 서로 누가 더 많이 갖자라는 이제 대립적 관계, 그러면서 협조적이면서 대립적이라는 좀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임금을 얼마를 줄지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들은 노조가 개입할 수 없는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인 거죠.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직원들이 예를 들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집단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조직, 회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관련해서 공공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집단 반발을 하거나 뭐 파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성은 종속관계입니다. 사용자가 있고 또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관계인 거죠.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종속관계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뭐 집단 노사 관계, 이런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또 대등한 관계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 뭐 해줄 수 없어, 이런 서로 간의 대등한 관계로서 대표적인 예가 단체 교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사관계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직후, 이때는 이제 소유자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경영을 하면서 아주 절대 명령을 하고 절대 복종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거죠. 거의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전제적 노사관계 형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정적 노사관계입니다. 이런 이제 생산 방식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노동자들이 뭐 계속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큰 뭐 설비가 마련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정착해서 노동하는 형태가 계속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어떤 협조라든지 이네들 스스로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 측면에서는 온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들이 더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주택이라든지 의료 뭐 이런 복리후생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온정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친권적 노사관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화적 노사관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굉장히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예전엔 좀 소규모 집단이었다가 이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이제 바뀌면서
경영자하고 자본가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예, 경영과 자본의 분리 현상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때 좀 나타나게 된 현상이 직업별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노조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적인 노사 관계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적 노사 관계는 이제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에 자본이 막 이제 어느 특정 회사, 특정 자본가에게 완전 집중이 되고 독점도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가 막 되기 시작했고, 경영자 단체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막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숙년자라든지 여성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직업별 노조였어요.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끼리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을 하게 되고, 노사가 이제 대등한 이제 그런 어떤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지위가 확보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사 관계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9번째 시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